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제가 뭐 썸네일에도 아마 그렇게 달 것 같은데 내일 30일 날 예정됐던 그 국민 대토론회가 뭐 무한 소위 참사, 예? 항공기 교통사고로 인해서 애도 기간 안에 그걸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겠다는 결론을 황 전 총리께서 내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국정을 운영하셨고 했던 분이라 지금 오히려 지금 이걸 하는 게 뭐 큰 그림에서 보셨으니까 뭐 저는 그 결정에는 제가 뭐 당연히 동의를 하고 따라야 되겠죠. 뭐 뱁사가 어떻게 황새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 뭐 주말에 손주들도 와가지고 눈 썰매도 타고 뭐 좀 그 시간까지 쪼개가지고 자료를 최대한 하여간 3분 안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그나마도 뭐 앞서 얘기했던 그 뭐 36대 63 반박하는 거는 뭐 제가 발표할 기회도 못 얻을 것 같고, 그나마 이 차이 분석한 것도 그렇고 제가 발표 주제로 이제 저한테 배당된 거는 그러니까 요거 하나더라고요. 요거 하나 중에도 그냥 재분류 사례, 그러니까 개표기가 이렇게 엉터리라 하는 거를 요거 한 장으로 그냥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준비하는 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뭐 연기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하고요. 뭐 이 자료는 어차피 이제 폐기될 자료입니다. 폐기될 자료. 그래서 저 이제 이번 그 국민대 토론회는 뭐 황 전 총리께서 그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신 거고, 사전에 이렇게 연사들이라든지 이런 뭐 논의하지 않고 어쨌든 그 기회에 말씀을 하셔서 좀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저는 이제 그럼 저를 믿어주고 이까지 그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이 박주현 변호사랑 황 전 총리님이라고 하면 그분이 하자고 했을 때도 따른다고 했고, 왜냐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근데 뭐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완전 도떼기 시장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차분하게 조곤조곤 이게 어떤 의미다 하는 거, 그 숫자에 대한 의미를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제 얘기가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막 3분 안에 뭘 하라고 하니까 좀 저한테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기돼서 혹시 이걸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못하겠다고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좀 최소한 뭐 10분, 20분이라도 한 주제에 관해서라도 뭐 이렇게 좀 여유를 주고, 예를 들어서 이 전자개표기, 이거 재분류가 어떤 것만 설명을 해도 몇 분이 걸리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 테이블, 저 개표 상황표 2장 갖다 놓고 이게 이렇고 이러고 이러니까 이거 못 믿겠다.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훈련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다음에 이런 똑같은 형태로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저는 뭐 그때는 좀 시간 여유를 갖고 하실 테니까 다른 연사분들이 나와서 하시겠지 하는 생각도 있고, 일단 제가 뭐 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딱 핵심을 찝어서 그 한 2, 3분 안에라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빡 얘기할 수 있으면 뭐 어떻게든 하겠는데, 정작 이번에도 주제 중에 개표기 조작으로 인해서 의석이 몇 개가 바뀌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뭐 토론 주제에도 전혀 없고, 예? 토론 주제 예상되는 질문에도 그게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저하고는 맞지 않는다. 뭐 맞지 않는다를 떠나서 제 능력이 안 된다 인정하고요. 다음에는 혹시 이렇게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뭐 전에도 저 세미나 한번 갔다 오고도 그런 똑같은 말씀 드렸잖아요. 15분 안에도 20분 준비했는데 15분 하라 그러고 뭐 이런 아주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그나마 3분 안에 하라고 하니까 저는 도저히 이거를 이 개표 상황표를 갖다 놓고 3분 안에 개표기가 엉터리다. 예? 그 얘기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최소한 뭐 유튜브든 영상을 보거나 현장에 와 있는 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전체 1900표가 1900개의 그 투표소에서 개표한 그걸 나는 못 믿겠다. 그걸 얘기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토론회 행사는 연기지만 저는 그냥 취소. 제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는 취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기왕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그나마 제가 요걸 3분 안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만들었던 이 자료가 뭐 대부분 다 앞서서 제가 영상으로 찍었던 건데 좀 그나마 짧게 어쨌든 제 포커스가 이걸 짧은 시간에 어떻게든 요 뭐 차이가 있는 게 어떤 문제다 하는 거를 발표를 하려고 준비했던 거니까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요거 개표 결과에서 같아야 할 숫자가 전국을 종합하면 21,122표다. 예? 이건 뭐 통계니 저 추정치니 뭐 해서 몇 석 나오는 것보다 저는 이게 그냥 이건 팩트니까 팩트. 예? 이 의미를 알고 보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예? 이 711명 그러면 당연히 지역구하고 비례 투표가 두 개의 선거권을 다 갖는데요. 모든 국민이. 예? 범죄자라고 뭐 너는 비례는 빠지고 지역구만 해. 이런 그게 없잖아요. 모든 국민이 다 비례대표나 지역구를 똑같은 투표권을 갖는데 711명은 두 개 중에 하나만 선거권을 가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지역구에 대한 투표권만 가지거나 비례에 대한 투표권만 가지거나. 그러니까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재외 국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북외 부재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장기 체류인 경우, 동포인 경우에는 비례대표만 할 수 있고 예? 단기 체류인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인 비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외 부재자를 빼외 놓고 나면 내국인들은 어쨌든 똑같이 선거권을 갖는데 711명이 선거권을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 가졌다는 게 이 711이라는 숫자예요. 지금 이것만 설명해도 1분 지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21,000개를 어떻게 다 설명하냐고요. 자, 선거인 수 그렇고 투표용지 교부수라고 하는 것도요. 어쨌든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 예? 요거는 이제 투표권 자체가 711명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니까 이건 처음부터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이런 그 선거인 수를 막 부풀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건 전산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그거밖에 의심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만 집중해도 딱 뭔가 국민들을 설득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전체를 3분 안에 하라고 하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 숫자에 대한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어차피 3분 안에 할 일은 없으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죠.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그 다음에 투표용지 교부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투표를 하겠다고 해서 사전선거나 예? 당일선거를 간 사람이 투표용지를 교부를 받는데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투표용지가 교부된 거, 선관위에서 교부된 것 자체가 1070표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70명 한 대는 지역구나 비례 한 장만 투표용지가 교부됐다는 거예요. 쟤들 말이 선관위 말이 맞다면 예?
그러면 전 국민들 중에 2장 중에 1장만 받은 사람이 뭐 있다고 하면 그거 이 말이 그나마 하나라도 증명이 되지. 근데 투표하러 가가지고 2장 중에 1장만 받은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2장 중에 한 사람만 투표용지를 비례나 지역 중에 한 표만 용지 자체를 받은 사람이 1070명. 예? 이 숫자를 얘기하고자 했는데 이것도 일단은 기회가 날아간 거고요. 다음에 투표를 하면 물론 교부 자체가 이 앞에서 이미 전제가 투표권도 차이가 나고 교부 수도 차이가 나니까 투표하는 것도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근데 숫자 보세요. 7137표. 그러니까 항상 2개를 넣는데 2장을 투표를 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7137표나 지역구나 비례 중에 한 장만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최소. 왜냐면 비례만 넣은 사람도 있고 지역만 넣은 사람도 있고 그럴 테니까 투표소 내에서. 이게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7137이면. 그 다음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수는 이거는 사실 여기에 끼거나 말거나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차이가 나더라도 착오가 있었으면 비례랑 지역이랑 같이 났어야 되는데 2개 중에 한 장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건너가고. 그 다음에 선거인 수하고 교부수 차이 같은 경우는 사전 선거인 경우에 본인이 가서 인증을 받고 이거를 받고 표를 교부받지 못한 거나 아니면 신고한 사람보다 교부를 더 많이 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4.10 총선에서는 선거인인데 선거인 수로 등재를 해놓고 등재가 본인 확인을 받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한 사람이 지역구는 135명, 비례는 144명이라는 뜻인 거예요. 선거인 수하고 교부수가 차이 난다고 하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부정선거 자료를 분석하고 취합하고 한다는 사람 중에 이런 개표상황표를 전국 거를 다 입력을 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이 선관위에서 갖고 있는 이 교부수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분석을 한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었다고 하면 뭐 제가 제 자료가 맞다고 심지어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이제 구호성으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 끌기 좋을 만한 토픽으로만 지금까지 쫙 얘기가 됐잖아. 배춘입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36대 63. 아니 투표권을 갖고 자기가 투표하겠다고 가서 본인 인증을 받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한 게 135명이나 되고 비례는 144명이나 된다고 그러면 이게 있냐 말이야, 현장에서. 그러니까 요 하나 더 설명하고 하죠. 교부수하고 투표수가 차이 난다고 하는 거는 표를 나눠준 숫자하고 개표에서 나온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역구만 6,699명, 비례만 3,603명. 최소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입력하지 못한 투표 선거구 뭐 2군데 하고 위추홀을 하고 빼면 이게 최소라는 거예요. 이거 2개 합치면 13,000 몇 표 나올 거예요? 13,023인가? 13,092? 그렇죠. 13,002명. 심지어 이 중에는 선거인 수보다, 교부한 수보다 개표돼서 나온 수가 더 많은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역으로 뭐가 문제나 추적해가고 질의하고 하다 보면은 지들 스텝에 꼬여서 그 부정선거라는 게 자동으로 뭔가, 자복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려고 했던 거는 저기는 여기에다가 힘줘서 얘기하려던 거예요. 자, 이렇게 다 같아야 되는 숫자가
그러면은 전국의 어느 지역구, 어느 선거구, 예? 어느 시군구에서라도 한 군데라도 같은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합구된 지역, 분구된 지역, 뭐 가불병으로 나눠진 거를 가불병으로 나누고, 또 합구된 거 같은 데는 합구되기 전에 시군구로 해서 330개의 그 지역구를 다 디비봤는데, 이거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나마 경남 의령군인가는 이 교부수 투표수는 같았어요. 예? 비례던 지역이든. 그래서 의령군 한 군데라도 그래도 같은 데가 있네 그랬는데, 의령군 같은 경우에 투표용지 교부수에서 지역이랑 비례랑 또 한 표가 차이가 나버리네. 그래서 전국의 어떤 선거구, 어떤 선관위에서도 이 같아야 될 숫자가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선거를 우리가 했다는 걸 저는 이번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단 기회가 날아간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짧게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이 숫자 2만 천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이 배경 설명도 없이 2만 천 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게 그나마도 뭔가 쌓여가지고 엄청나게 좀 부실이구나. 최소 부실인데 2만 천이면 이건 부정이고 조작이고 사기지.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발표하려고 하는 게 그냥 이런 개표 상황표 가지고 아주 일부라도 좀 각인을 시킬까 싶어서 각 사례별로 한 개씩만 이렇게 그 개표 상황표를 지금 확대시키면 삐져나가 버리네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개표 상황표로 딱 보여주고 저런 문제가 있어라고 느낀다 그러면 다행이다 싶어서 준비를 한 게 이거였던 거예요. 용인시 기흥구에 기흥구 구성동 1투표소에서 지역구 의원 선거인 수는 3,564명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인 수는 3,569명이에요. 그러면 기흥구 구성동 1투표소에 사는 사람들 중에 비례대표만 투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5명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을 투표할 투표권은 없는 사람이 최소 5명이라는 얘기인 거죠. 말 됩니까? 이거 한 장 보고도 이 선거가 정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뒤에 투표고 뭐 교부하고 투표하고 따지기 전에 선거인 수 자체가 당연히 한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면 그 2개의 선거권을 갖는데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 3,500명 남짓되는 숫자 중에는 지역구 투표권만 갖는 사람이 5명이 지역구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5명이 있다. 최소. 그 말이 됩니까? 이걸 전국을 합치면 이런 사례를 합치면 711명이 된다는 거예요. 비례만 투표권이 있건 지역구만 투표권이 있건 그런 사람이 전국에 711명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교부수 투표까지 가면은 유권자가 관련되지만요. 적어도 선거인수 여기서 얘기했던 요 선거인수하고 투표용지 교부수 차이 선거인수하고 교부수 차이 이거는 우리 유권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놈의 새끼들이 투표수에서 모자라는 건 다 유권자가 갖고 갔다고 도둑놈을 만들어 놨잖아. 그걸 빼고 그냥 지금 선관위에서 실수한 것만 봐도 이거는 선거인수라고 하는 건 전산상으로만 지네가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미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711명이 차이가 있어. 그 다음에 선거를 하겠다고 참여한 사람들한테 사전이든 당일이든 사전 당일은 본인 확인 받고 투표용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본인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한 사람이 2개 중에 하나만 교부받은 사람이 노원구 관내사전 보세요. 본인 확인을 받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사람이 지역구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사람은 36,814표, 874표.
비례대표 용지를 교부받은 사람은 36,858표. 예? 그러니까 이 14명 한 데는 여기는 비례대표겠네요. 그죠? 비례대표 용지만 비례대표 투표용지만 교부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지역구 투표용지를 아예 교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거인 수하고 차이는 상관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부를 한 숫자는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예? 아니, 이제 선거인 수는 같을 거예요. 36874가 같아요. 예? 그러면 선거하겠다고 참여한 사람은 36,874명이야. 근데 지역구 투표는 아니지. 다시 36,874. 오케이. 이것도 다 지역구가 많네. 36,874, 858. 최소 16명인데 그러면 16명에게 지역구 투표용지만. 그죠? 36,874명이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그 바로 옆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지역구는 다 교부받았어요. 그러니까 선거인 수가 이러니까. 근데 같은 선거인 수인데 비례대표는 교부받지를 못한 거야. 16명이나 74에서 58 빼면 16 맞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노원구에 사는 분들 중에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를 했는데, 예? 지역구 투표용지만 받고 나는 비례대표든 됐고 안 받아간 사람이 있냐는 얘기예요. 비례대표는 안 한다고. 2장을 받아서 기표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효표를 대거나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주는 놈들이 16표가 차이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전국을 합치면 총 1070표라는 얘기야. 최소. 예? 그러니까 최소 1070명이 투표를 하겠다고 가서, 예?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가서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비례대표나 지역구만 한 장만 받은 사람이 전국에 1070명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나눠준 수가 선관위에서 교부를 했으니까. 예? 김해시 요거는 이제 투표수하고, 예? 투표수가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김해시에서 외부에 나가서 투표한 관내 사전 투표인 수 중에 투표해서 이제 그러면 그게 전부 이제 우편을 통해서 김해로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개표해서 나온 숫자가 지역구보다 비례대표가 63명이 더 많아요. 예? 63명은 그러니까 그 중에 63명은 비례대표만 투표했다는 얘기야. 쟤들 얘기대로 하면, 선관위 얘기대로 하면 지역구 투표는 다 쓱싹하고 가져갔다는 얘기. 63명이. 그래서 그 차이를 당연히 지역구 투표지랑 비례대표 투표지가 같이 투표가 됐으면 두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그걸 전국에서 각 투표소별로 해서 차이 나는 걸 합치면 7137표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거는 지역구하고 비례투표가 항상 쌍으로 움직이니까 같아야 되는데 다른 경우를 지금 3개를 본 거고요. 이 뒤에는 이제 선거인 수하고 교부수가 지역구 비례 상관없이 다 통틀어서 차이 나는 걸 한번 보면, 양천구 갑 지역구 관외 사전입니다. 그죠? 근데 선거인 수는 15,845명. 그러니까 이 양천구 갑 선거인 수가 본인 확인하고, 예? 본인 확인을 받고 인증받는 순간에 관외 사전 선거인 수로 등재가 되거든요. 전체 명부에서. 그러면 그렇게 본인 확인을 받은 사람은 15,845명인데
투표용지를 교부한 숫자는 15,833표예요. 838표예요. 그러면 이거는 투표수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요거는 선관위 그 투표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표까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본인 확인한 사람이 15,845명인데 투표용지 교부된 수가 15,838이라는 거야. 7명은 투표용지, 지역구 투표용지를 못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예? 이게 우편을 통해서 나중에 투표용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둘째 문제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15,833표가 우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왔네, 그나마. 그러면 본인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지역구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않은 사람이 양천구 갑에는 7명이란 뜻이에요. 이것만 보면, 이 서류만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숫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전국적으로 합치면, 예? 본진 확인을 받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않은 게 비례대표나 지역구를 다 통틀어서 보면 279명이 최소 교부되지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예? 교부가 더 많이 교부된 경우는 없었어요. 이번 4.10 총선 같은 경우는요. 자, 심지어, 예? 아니, 그 다음이구나. 그 다음 주제죠. 마지막 주제죠. 교부한 숫자보다 개표돼서 나온 투표용지가 많거나 작다. 대부분 적은 게 상식이죠. 어디서 분실되거나 개표할 때 뭐 찌그러져가지고 잘못 구부된 투표 수로 갔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적은 경우는 그나마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개표에서 나온 투표수가 더 많아요. 이거는 이제 이 4.10 총선은 아니고 4년 전에 있었던 21대 예인데 제주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이게 저기 거소선상이거든요. 거소선상이면 몇 번째가 계속 의미를 설명하지만 거소선상 투표하겠다고 해서 병원이나 저 배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회신용 봉투에다 넣어서 보내면 그걸 선관위에서 회신 받은 우편물 통수가 1074거든요. 근데 투표용지가 1082가 더 나왔어. 8통이나 더 나온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 있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예입니까? 우편봉투 하나에 최소 8장이 왕창 들어있어. 9장이죠. 9장이 들어있었거나 아니면 8통의 우편물에서 한 통씩이 다 더 들어있었거나 투표용지가. 그 뜻인 거죠. 예? 1000명 중이에요. 그나마도 몇십만 명도 아니고 1074개의 우편봉투를 깠는데 1082개가 나왔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요거랑 비슷한 사례로 숫자는 한계가 위반됐지만 이번에 유성을에서 똑같은 고소선상에서 발견된 게 있습니다. 181표가 고소선상으로 해서 181통이 우편봉투가 회송이 되어 왔는데 까보니까 182통이 나왔어.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해놓고 지금 여기다 PPT에 넣다 보니까 뭉개져 버렸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사유, 네, 사유 한 봉투에 2매 투입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본을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여요. 사유 한 봉투에 2매 투입.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한 봉투에 2매가 투입됐다는 걸 알고 예? 그 2매를 투표수에 합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권도 아니야. 무효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그 중에 2장 나온 그 중에 하나를 무효표를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투표수 안에 합산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닌 거죠. 최소한 한 사람이 당연히 한 표, 1인 1표 원칙이 예?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이 여기서 무너졌다는 게 이 증거가 나온 거예요. 예? 이게 현장에서 카메라로 찍혔네, 뭐, 5개가 똑같이 잡히게 나왔는데, 그거보다도 이게 더 약한 증거입니까? 예? 이거 얘들 서류예요. 유성구 선관위에서 저한테 보낸 서류라니까? 그게, 거기에 보면은,
한 통에 2배가 들어있었다는 게 적혀 있잖아. 그리고 그 투표가 기권 처리됐다는 기록도 없고 그냥 투표수에 포함이 돼 있잖아. 예?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2개의 투표권을 행사를 했고 그게 투표수로 합산이 됐다. 이거만큼 명확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는 하나지만. 예? 이거는 그나마 8표를 왜 많으냐를 묻고 뭐 저 해명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건 해명도 필요 없잖아. 얘들 해명이 나와 있잖아요. 한 통에 2개가 들어있었고 투표수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 예? 저는 이것만 가가지고도 핏대 세우고 얘기하니까 3분이 넘어가요. 고소선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 국민들 중에 반 이상일 텐데 거기다 대고 야 우편 봉투에서 몇 장이 더 나왔고. 예? 그래서 그런 교부한 거보다도 투표용지가 더 튀어나온 걸 보니까 전국에 70개 투표소에서 75표가 이런 게 있단 얘기예요. 요 하나 2개 마이너스 되는 걸 합쳐보면 대부분 한 장이 더 오버가 됐습니다. 표가 더 나왔어요. 근데 5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소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19,000개 투표소 중에 70개 투표소에서는 한 장씩이 더 나오고 5개 투표소에서는 2장씩이 더 나온 거예요. 그걸 합치니까 75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75표라고 하지만 75장에 이런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교부는 했는데 투표용지가 덜 나온 경우 그것도 뭐 한두 표 서너 표라 그러면 그러마도 그럴 수가 있는데 김포시 관외는 72표나 없어졌어요. 오케이 관외 그러면 우편 배달되는 과정에서 분실됐을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다고 봐. 이거는 원미구 중동 관내예요. 예? 4, 5일 전에 투표를 해서 투표함에 보관을 했다가 그게 그대로 보관소에 있다가 투표하는 당일날 개표가 됐는데 어떻게 59표나 모자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 중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전국에 저렇게 투표수보다 교부한 숫자보다 투표수가 적게 나온 게 개표에서 나온 숫자가 더 적은 게 전국으로 합산하면 1245표라는 거야. 에? 특히 지역구가 훨씬 많아요. 지역구가 6천 몇 명인가 되고 6,800인가 6천 몇 명인가 자료 있나? 지역구는 6,700명이고 비례에서는 3,600명이 차이가 났어. 그러면 이게 얘들이 얘기하는 대로 기념이라든지 뭐 핸들링 하는데 뭐가 더 복잡한가를 따지면 지역구가 훨씬 짧으니까 핸들링도 쉽고 그걸 메모지로 쓰려고 갖고 갔더라도 이 사람들은 긴 투표용지가 더 용도가 많겠다. 그러면 투표한 사람들이 주머니에 쓱싹하고 갔다는 선관위 말을 믿으면 지역구 투표용지가 특별히 뭔가 기념할 만한 해서 셉이 같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메모지로 쓰려고 해도 그냥 비례대표가 더 길어.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3분 안에 발표해서 이걸 어떻게 설득을 시킵니까? 교부수가 뭔지 모르는데 관내 사전 투표는 본인 인증을 받고 쭈루룩 출력돼서 받은 투표용지 교부수가 그게 교부수야. 고소선상이랑 국외부재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우편물을 보내고 회신받은 봉투수가 교부수야. 용어도 거지같이 쓰죠. 그리고 당일 투표 같은 경우는 투표할 때 일련번호 절취해낸 게 교부수야. 그럼 그거 다 같아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1245표나 차이가 난다는 거를 뭐 제가 발표하는 능력이 부족해서겠죠. 이번에 국민 대토론에 준비하는 데 가가지고도 제가 이거를 발표하고 이거를 그분들한테 설득을 못해서 이 주제가 최종적으로는
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자, 너 똥 굵다 임마 이러고 얘기하면 저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나마 무식하게라도 저 19,000장, 예? 세계 선거 합치면 거의 10만 장이라니까요. 제가 저 이렇게 받아서 입력한 이 문서가 그렇게 했으면, 그 노가다를 했으면 거기서 발견된 이런 아주 엄청난 의미에 대해서 제가 힘주어서 얘기하고, 이거는 꼭 발표돼야 된다고 주장할 만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번에 그 발표하라고 주제로 채택된 게 뭐냐면, 선거인 수하고 교부수 차이. 선거인 수하고 투표수 차이. 이건 뭐냐면, 교부수는 지금 다들 모르는 거야. 개표 결과표라고 선관위에서 발표되는 자료에 보면 교부수가 안 나와요. 다행히 선거인 수하고 교부수하고 같다 보니까, 관내 같은 경우에 선거인 수하고 교부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부수가 더 튀어나온 게 아까 70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만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배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숫자를 얘기해서 오히려 헷갈리나? 예? 이 711 하나만 가지고 봐도 왜 유권자 수가 틀릴 수가 있냐만 얘기를 해도 뒤집어질 판에 막 저는 욕심을 내서 이걸 다 설명하자고 하다 보니까 저 새끼 길기는 연락이 긴데 뭐야 숫자가 저게 뭔데 저렇게 막 숫자를 얘기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무식하게 입력해서 취합하는 것까지가 제 능력이라고 보면 이거 발표하는 능력은 좀 모자란다. 인정을 하면 이제 저런 세미나나 토론회나 이런 데는 제가 가서 오히려 제가 만든 자료에 똥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강연회라든지 또 뭐 나를 잡아서 진짜 뭐 무제한 라이브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라이브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좀 상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라이브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하여간 들어와서 계속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기획해 볼까. 박정 변호사님하고도 지금 합방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합방도 저 이봉규 TV에서처럼 10분 15분짜리로 그냥 잘라가지고는 저는 재간이 없고, 구독자가 몇 명이 다 보든 몇 명이든 몇 명이 시청을 하든 상관없이 하여간 쫙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보실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라도. 지금 한 개 하는데 벌써 38분 됐습니다. 어차피 버릴 자료, 사장될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개표기 불신 근거가, 이 표준 편차 나오니까 사람들이 확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아무리 방대하고 해도 이걸 탁 요약해서 정확하게 그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지 못하면 그래 너 잘났다 소리 듣기 딱 좋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 영상을 이걸 보신 분들은 그 옛날 걸 보면은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수를 취합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상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걸 본 분들이라 그러면은 요렇게 요약해 놓은 걸 이해가 가겠지만, 이거 띡 보여주고 이거 이해하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능력의 한계를 또 절감을 하면서요, 이번에 가서 발표를 한다면 정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다는 걸 일단 화두로 던지고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재분류된 경우에. 재분류라는 게 뭐냐를 또 설명해야죠. 표를
개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계함부에서 일단 확 쏟아내면 거기에 비례대표도 있고 지역구도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분류를 해. 예? 분류를 해. 비례대표 따로, 지역구 따로. 그렇게 해서 바구니에 담으면 그 바구니의 거를 지역구 투표지만 갖다가 쟤들이 얘기하는 투표지 분류기.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개표기에다 넣고 확 돌려요. 돌려서 나온 숫자가 남산 1동 같으면 처음에 돌렸을 땐 178, 333, 113으로 분류가 됐어. 근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교부수는 676인데 675표 합산해 보니까 675표밖에 안 나온 거야. 예? 그래서 뭔가 이런 깔끔하게 합계가 안 맞으니까 다시 돌리는 거예요. 뭐 깔끔하게 합계가 맞지 않았건 아니면 돌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계 밑에 실제로 개표 상황표에 그런 사유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류한 이후에 보니까 개표기 사이에 찡겨 있던 표가 하나 있어서 다시 돌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뭐 사유가 어떻게 됐건 한번 돌렸던 거를 똑같은 표를 갖다 놓고 뭐 순서는 좀 다르겠죠. 처음 할 때는 막 1번, 2번 막 섞여 있는 게 들어갔을 테고 두 번째 돌린 거는 1번은 1번대로, 2번은 2번대로 쭉 넣어졌겠죠. 그렇게 해서 돌렸는데 달라. 178, 333, 113이 나왔는데 179, 334, 110. 그러니까 1번, 2번 후보한테는 한 표씩이 더 나오고 무소속 도태우 후보한테는 3표가 덜 나온 거예요. 똑같은 표를 기계보다도 똑같잖아요. 4155번. 똑같은 기계로 19시 34분에 다시 돌리고 그 다음날 1시 13분에 다시 돌리고 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렇게 돌릴 때마다 차이가 났다고 하니까 전에 이봉규 TV에 영상 찍은 다음에 보니까 누가 뭐 댓글을 다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재검표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재확인 투표 그러니까 수개표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정이 되면 수개표한 거랑 사람이 재확인한 거랑 합치면 같지 않냐 그랬는데 보세요. 다른 데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분류한 거 처음 돌렸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렸을 때 숫자가 그러니까 요런 경우가 이런 대구 중구 남산 일동처럼 실제로 돌리기 전에 서류하고 돌린 후에 서류를 철해놨다가 저한테 보내준 데가 43군데예요. 4.10 총선은. 근데 43군데를 비교해보니 이게 같은 경우가 한 건밖에 없어요. 43건 중에. 그러니까 재분류를 한 게 재분류했다는 서류를 제가 전후 서류를 받은 게 43개 투표소인데 그 중에 2개가 같은 게 한 군데밖에 없어. 대통령 선거에서는 83장의 그런 서류가 있었는데 한 건이 같아. 그 다음에 4년 전에 4.15 총선에서는 21건의 서류를 발견했는데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런 개표기가 이게 기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붕어빵을 찍어도 이거보다는 잘 나오겠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위에 타이틀로 맨 위에 적었던 게 147회 재분류를 했으며 147회라는 게 이번 4.10 총선에 43건 대통령 선거 때 83건 예? 뭐 어차피 같은 개표기를 사용했을 때니까 4.15 총선 때 21건 합치면 147회예요. 147개의 문서가 쌍으로 돼 있는 걸 받았단 얘기예요. 전후가 있는 서류를. 근데 그 147회 중에 전후의 숫자가 같은 게 한 건밖에 없다. 이런 개표기를 사용해서 그 개표 결과를 가지고 당선자를 결정하고 국회가 저 모양이 됐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들이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빠르지 않은 얘도 막뭐 수개표를 하면 어떻고,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일단 빼고 요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백령명대 양사면 61%. 그러면 제가 이 타이틀로 수개표 개표기 처리 시간 이랬으면, 아, 백령면하고 양사면하고 속도도나 뭐 처리 양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보다 이해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보면 그래서 그거를 넣었습니다. 뭐 전에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같은 인천, 보세요,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선거구예요. 그러니까 후보가 같죠. 조택상 배준영 9번철, 조택상 배준영 9번철. 그러니까 똑같은 후보니까 투표용지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길이도 똑같고. 근데 백령면에는 개표기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개표를 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옹진군 양사면인데, 아, 강화군이구먼요. 강화군의 양사면인데 여기는 개표기가 들어갔어. 마침 보니까 여기도 처리한 숫자가 500장이고 여기도 처리한 숫자가 500장이에요. 예? 그러면 똑같이 생긴 투표용지를 어느 한 지역에서는 수개표를 했고 어느 한 지역에서는 개표기를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거 비교해보는 거 의미 있잖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시작 시간에서, 아니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보면 이게 처음 개표를 시작해서 최종 결과로 발표될 때까지 얼마나 소요됐나 따져보니까 수개표를 한 데는 여기서는 26분이 걸린 거예요. 500표를 처리하는데. 예? 개표기를 돌린 양사면에서는 42분. 예? 거의 2배 아닙니까? 이걸 보고도 개표기가 빠르다는 거에 동의를 하라고요? 저놈들은 그러겠죠? 백령면 사람들이 손이 빨라서, 예? 양사면 같은 경우에는 뭐 개표기를 돌리다가 뭐 오류가 있어서 버벅거렸을 수도 있다? 이딴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당연히 500장이 작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아니다. 원래 개표기, 원래 지역구가 짧고 분류 항목이 적기 때문에 비례대표보다 수개표가, 지역구 투표용지가 똑같이 수개표를 해도 빠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5만 숫자를 다 집어넣고 해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냥 뭐 분석하지 않고 그냥 총 시간만 합산해 본 거야. 예? 지역구만 합산해 보고 비례대표만 합산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전국에 253개 선거구에서 그 중에 20개는 지역구 개표에 더 많이 걸렸어요. 지역구는 다 개표기를 돌렸는데 비례대표는 그 긴 걸 손으로 했는데, 이런데도 개표기가 빠르다는 거에 동의를 하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뭐 비례대표 수개표, 이거는 좀 설명이 길게 돼야 됩니다. 뭐, 예? 지역마다 사람의 성향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최소한 비례나 지역구를 투표하는 그 상대적인 속도는 같을 거다고 해서 막 뭐 이렇게 숫자 끌어다가 했는데, 이걸 여기서 다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아무튼 원래 지역구가 빠르다. 투표용지가 짧고 분류 항목이 적기 때문에. 근데 원래 빠른 거를 빼고 보면 개표기를 돌려서 그러면 얼마나 더 빨라졌냐? 전체로 보면 오히려 더 느려졌다. 그걸 제가 계산해 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표준편차 얘기는요. 표준편차 그러면 하여간 수포자들 같으면은 머리 찌끈찌끈 아프죠. 그건 제가 이제 로데이터로 들어가면 뭐 몇 분이 걸렸고 몇 분이 걸렸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냥 176%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은요. 그냥 이건 뭐 실제 숫자는 아닌데, 예를 들어 100장, 뭐 1000장이라고 보죠. 1000장의 표를, 예? 이렇게 개표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따져보면 대략 지역구는 뭐 그 편차가 1000장을 하는데 30분이 걸린 데도 있고 1시간 30분이 걸린 데도 있고, 예?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기계로 돌리면 일정하게 나온다며. 사람이 하면 막 새벽에 하고 막 그러니까 뭐 들쭉날쭉 한다며 속도가. 근데 정작 비례대표 전국에 제가 분석한 모든 개표 상황표에 아까 그 개표 상황표로 보여드렸죠. 예? 이런 개표 어디 갔어? 이런 개표 상황표에 이 숫자 다 입력하고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잘렸네. 어디 갔어? 제불륜데 이거? 아 여기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입력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면 소요 시간이 나오잖아. 이거를 전국의 모든 투표소 거를 다 해봤다니까요. 다 해서 지역구 투표하는데 소요된 시간하고 소요내서 들쭉날쭉 하는 정도 하고 예? 비례대표에서 들쭉날쭉 하는 거를 비교해 보니까 그게 지역구가 들쭉날쭉 하는 폭이 훨씬 크더란 얘기예요. 천장을 처리하는데 비례대표는 뭐 빠른 데는 예? 예를 들어서 40분 걸리고 좀 느린 데는 1시간 걸렸다. 그러면 그 20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빠르고 느리고 해. 근데 지역구는 빠른 거는 처막 30분까지 빨리 20분까지 빨리 처리되고 느린 거는 예를 들어서 1시간 30분이나 더 걸렸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그래서 이 176이라고 하는 게 그 들쭉날쭉 하는 폭이 지역구가 개표기를 사용한 지역구가 훨씬 크다는 얘기를 이 176이라는 숫자로 제가 계산을 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중들이 적어도 통계나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뭐 전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넌 우리 딸내미 보고 설명하라 그래도 못할 거야. 수학 선생인데. 그리고 대기 시간. 이것도 아까 저 개표 플로우를 얘기했죠. 확 쏟아서 비례대표 따로 지역구 따로 바구니에 담아서 개표가 진행이 된다. 근데 어떤 걸 비교했냐면 이 시작 시간하고 종료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양사면에 요 비례대표 용지도 500장이 있을 거예요. 그죠? 비례대표 개표상황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양사면 비례대표 개표상황표랑 양사면 지역구 개표상황표랑 보면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투표소에 시작 시간만을 비교하는 거예요. 개표기가 시작된 시간. 지역구 투표용지가 시작된 시간, 개표가. 그리고 비례대표가 시작된 시간만을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전국을 해보면 평균 2시간 45분 동안 어느 한 바구니는 열린 대로 방치가 돼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대부분 비례대표 용지겠죠. 기계에다 맞춰서 막 지역구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보면은 개표소에 보면 누런 바구니로 해가지고 막 쌓아놓은 거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기하는 게 평균 2시간 45분이라는 거예요. 예? 왜 이 짓을 하는 얘기야? 개표기가 아무리 빠르면 뭐해? 처리되지 않고 투표함이 까진 상태에서 놀고 있는 게 2시간 45분인데 모든 투표소가 예? 투표소마다 뭐 대략 투표소마다 하나의 투표함이 있다고 보면 예? 그 투표함이 전국 평균으로 2시간 45분이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네? 그러느니 제 얘기가 그냥 수개표로 하고 팍 쏟아서 한쪽 라인으로는 비례대표 수개표하고 한쪽 라인으로는 지역구 수개표하고 그렇게 해서 뺑 돌아서 지역구가 좀 짧으니까 빨리 끝났다? 그러면 또 지역구 하던 사람이 비례대표 지원하고 해가지고 빨리 구분을 하고 일단 한 투표하면 딱 끝낸 다음에 다시 시작. 그러면은 이 2시간 45분의 로스 타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기계를 돌리다 보니까 기계가 노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뭐, 까임. 그리고 요 얘기는, 자, 제가 요 앞전에 설명을 하면서는 얘들이 개표기가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4.10 총선에는 수검표가 예? 별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개표기를 거쳐서 나온 숫자를 예? 개표기를 거쳐서 나온 숫자를 사람이 다시 한 장 한 장 살펴본다. 이걸 수검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수검표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흔적이 남아야 되냐면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처음 돌렸을 때랑 두 번째 돌렸을 때랑 재분류 전후가 43건 중에 한 번밖에 일치하는 게 없어. 그러면 거의 틀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같은 경우가 같은 경우가 거의 2.5%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번을 돌리면 두 번 일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면 쟤들이 수검표를 했다고 하면은요, 이런 흔적이 남아야 될 겁니다. 자, 처음에 분류, 다시, 여기 두 개를 따로 해놨구만요. 자, 기계로 돌렸는데 535가 나오고 986이 나왔어. 그러면 아까 본 대로 개표기가 돌릴 때마다 숫자가 다를 정도로 얘가 처음에 엉터리로 했다 그러면 여기 다음에 분류된 투표지 확인 결과 요 숫자가 요렇게 수정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예? 100번 돌릴 때 98번 이상이 틀리게 나오는 기계니까 예? 요게 같은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수정이 돼서 다른 숫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일단은 옮겨 적고 난 다음에 표해서 보니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요거를 고쳐 온 적이 있고, 여기도 보면 485, 650, 164였는데 어쨌든 뭐 다른 아무런 이유 없이 요 수정을 하고 고쳤어요. 여기 투표용지 교부수가 뭐 바뀐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예? 여기도 이것도 문제가 있었네. 보세요. 1341표를 교부했는데 1336표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를 세보지 않았을까 다시? 예? 그럼 이것도 뭔가 오염이 됐네. 순수하게 수검표를 한 건 아니잖아요. 교부수하고 투표수가 차이가 나니까 뭔가 세밀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개표기에서 나온 것까지도 한 장 한 장 다시 봤다. 오케이, 요거까지 인정.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순수하게 다른데 뭔가 차이가 다시 수검표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순수하게 이렇게 고쳐진 데는 전국에 19,000개 이상 되는 이런 개표 상황표 중에 요거 한 장이 유일한 거예요. 예? 이것도 뭔가 총량 숫자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DB 봤다고 하면 이건 원래 쟤들이 얘기하는 대로 수검표가 순수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예, 탄핵. 그러면 한 곳이네, 한 곳. 예? 단 한 곳이에요. 19,300개 투표소 중에 수검표를 했다고 볼 만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니까, 순수하게. 자, 그럼 19,000개 중에 아까 2%는 맞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 400군데 정도는 처음 할 때 정확하게 됐다고 보면 그거 빼고 그러면 19,000개 중에 단 한 곳만 이렇게 수정한 흔적이 있다. 예? 그러면 수검표 했다는 걸 믿으라고요? 예? 근데 얘들이 그러니까 수검표가 이루어진다고 개표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한 장 한 장 수검표 한다는 걸로 해서 뭔가 그거를 땜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개표기가 빠른 건 인정. 확 돌리면 10만 장씩 돌리면 훨씬 빠르죠. 분당 300 몇 병을 돌린다며. 그거까지는 인정. 그러면 수검표가 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 수검표를 한 장 한 장 한 장 했다 그러면 왜 뭐하러 기계를 쓰고 수검표를 한 장 한 장 해.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수개표를 하지. 미친놈들아. 예?
그러니까 이 수검표를 했다 안 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개표기가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하는 논리거든요. 예? 그렇잖아. 개표기에 넣기 위해서 개표기가 처리하는 시간만 따지면 분당 360표겠죠. 그렇지만 얘가 그 투표용지를 처리할 수 있게, 예? 같은 방향으로 윗면은 윗면이 되게, 앞면은 앞면, 뒷면, 그 다음에 윗면 앞면. 이거 화투장 썩는 것보다도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니까. 화투장은 삑삑 돌아가 있어도 엎어져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개표기가 받아먹을 수 있게 작업을 하려 그러면, 예? 방향까지 같아야 된다니까? 그러니 그 작업을 다 해서 넣으니 그 시간은 빼? 그 시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수검표까지 해서 한 장 한 장 또 보고. 그 미친 짓을 왜 하냐고. 욕 나올 뻔했네, 진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까이. 1090만원 이 얘기는 더럽게 비싸다는 말로 퉁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뭐 별 관심 뭐.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토픽만 해가지고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설명이 다 됐나요? 안 됐죠? 그러니 이런 자료를 3분 안에 발표하라고 하는 거 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사에서 뭐 진행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하여간 뭐 광고를 하겠습니다. 뭐 몇 번 했지만, 혹시 제가 이렇게 그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긴 시간이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걸 숫자로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게 몇 명이든 그냥 제가 취합하고 했던 결과를 조곤조곤 하나의 토픽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지금 제가 활동을 한다면 그 활동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대통령께서 그 헌재 변론 과정에서 뭐 확실한 증거를 내 가지고 이제 뭐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할 역할이 없어진다 그러면 아우 저는 아주 땡큐죠. 예? 근데 뭔가 지지부진은 가는 상황이 되고 대통령이 증거로 내놓은 거를 또, 예? 뭐가 불신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그러면 그런 거를 치밀하게 공박해 갈라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반인들도 일반인들이지만 좀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예? 내지는 하다못해 국힘당이라도 이 국힘당 이 미친놈들아, 예? 이 비용신들아 진짜 나를 불러서 알아보라고 뭐가 잘못됐는지. 예? 그러면 이 정도 근거를 갖고 니네가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못할 만한지, 주장했을 때 음모론자 소리를 들을지, 예? 별 근거도 없이 그냥 떠도는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하려니까 그렇지. 아무튼 야, 누구라도 하여간 제가 좀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가서 조곤조곤 잘 설명드리고, 예? 여러분들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가겠습니다. 이거 뭐 3분짜리 두 개를 가지고 1시간 넘게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내일 혹시 뭐 오늘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일 그 연기가 된다고 했으니 그 시간에 그 토론에 오거나 아니면 그 영상을 보려고 뭔가 이렇게 시간을 비워놨던 분들은 그냥 이거 한 1시간 정도로 보시고 때우십시오. 지금 생각으로는 하여간 다 연기된 토론회에는 제가 갈 자신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토론자 참석하시는 분 중에 제 거를 보고 이제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거야 제가 말릴 일은 아니지만,
저는 못하겠다. 하여간 이제 무안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하고는 또 뭐 전혀 예상치도 않게 불의에 그렇게 터진 거니까 뭐 애들을 표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같이 동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싸움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다. 그래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는 자료를 더 보충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내일 그러면 한번 그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그 시간에 몇 명이 보시더라도 오히려 뭐 10명, 20명 이렇게 보는 게 편하죠. 댓글에 집중해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제가 오늘 밤 자면서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원하시는 분이 내일 그렇게라도 라이브를 해서 지금까지 제가 정리됐던 내용 관심 있고 보시겠다고 하면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제가 내일 택배 물건 나가는 것까지 포기를 하고 여기서 한 11시쯤 10시에 이제 차 끌고 출발해서 기차 타고 뭐 강화문까지 가면 대략 2시 될 것 같아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 가능하다면 원래 토론회를 하려고 했던 2시 그 시간에 제가 그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뭐 최소한 서너 시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 그러면 그 서너 시간 동안을 여러분들랑 같이 이렇게 소통, 뭐 화면이 어차피 컴퓨터 화면을 컴퓨터로 비치는 거랑 뭐 그거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라도 아주 러프하게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내일 하게 되면 미리 공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